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 트레이드 윈즈가 보도하는 것인데요. 일본 NYK 선사의 CEO가 투자 펀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것을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 NYK가 볼 때 앞으로 LNGC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공급 능력 크게 확장할 계획이다. 그래서 23년 9월 말 현재 LNGC 85척을 운영 중이고 35척 이상을 현재 오더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신조 주문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7년경에는 120척 이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NYK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결국 가스 사용 앞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LNG 증가로 충당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향후에 LNGC 신조 발주와 함께 FLNG 투자도 증가할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판단이 맞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LNG 화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앞으로 LNG 화물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물을 확보해야지 선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려갈 수 있잖아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OL이 미쓰이 계열이 델핀 미드스트림에 자본 투자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카타르 국영 LNG 선사 카타르 대표적인 LNG 선사가 나키랏 아닙니까? 나키랏 회사에 최근에 금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년 이후에 실적 추세 그린 거 한번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LNG 운송이나 오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 선사의 경우에는 실적 매우 좋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운임 지수가 아주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치 근방이라는 그런 점을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컨테이너 전문 선사, 가령 HMM 같은 거 이런 거하고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 나키랏이 LNGC 보유하고 있는 척수가 지금 74척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14척이 Qmax급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대체를 해야 하니까 연말경에 Qmax급을 한 15척 정도 추가로 신조 발주를 지금 준비 중이다. 이런 것도 이제 이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키랏 같으면은 카타르 대표 국영 기업입니다. 카타르는 나라가 조그만하니까 나키랏 하나가 이제 74척 정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으면은 NYK 한 곳이 운영하는 LNGC 척수가 현재 85척입니다. 그러니까 NYK 규모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인데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본 것 중에 노웨어라는 게 아주 나름 조금 좀 인상 깊게 봤는데, 특히 재밌다기보다는 추천하고 그런다기보다는 하여튼 인상 깊게 봤는데, 요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컨테이너선 이렇게 배달 중에 바다에다가 컨테이너가 사고로 이렇게 유실된다는 거죠. 빠뜨리고 그냥 온다는 거죠. 이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어저께 보도가 됐는데, 이와 관련된 영화인 것 같아서 영화 내용부터 한번 간략히 한번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일가족이 독재 국가를 탈출해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밀항을 하는데, 그래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컨테이너선에 화물로 위장해서 이제 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컨테이너선에 이제 태우고 밀항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폭풍우를 만나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망망대해에. 여러 척이 컨테이너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다 이제 컨테이너 째로 바닷속에 잠겨버리니까 이제 다 이제 죽어버리고요. 여자 혼자서 하여튼 살아남았다. 그런 이제 살아남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컨테이너 선박에서 컨테이너 싣고 배달하다가
바다에 유실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이거 분실되면은 이제 보험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 분실되면은 이제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컨테이너가 바다에서 유실이 되면은 그 자체가 그 해양 생태계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IMO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경제적 동기, 그다음에 해양 규제에 대응하는 그 동기 때문에 컨테이너 유실 방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 유실률을 70%나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 특허 출원, 국제 특허 출원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컨테이너 10개 분실하던 것을 한 3개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삼성중공업이 만든 컨테이너선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삼성중공업한테 컨테이너 만들어 달라고 오더를 넣을 거 아닙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만든 컨테이너 선으로 배달한다 그러면은 보험료 할인해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보험사 입장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그 경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가격 값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은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 유실이 거의 없으니까 70%나 줄어드니까 그럼 보험료 할인해도 조금 할인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또 최소한 보험료 할인 정도로 삼성중공업이 만든 컨테이너선은 더 비싸게 발주를 해도 선사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주목해야 될 기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프레시라는 거 외신이 보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기술이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다. 즉 한국 토종 기술이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허 관리 잘 해서 이 분야 글로벌 표준이 되는 거 이걸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로열티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로열티 주고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게 낫잖아요. 예? 아주 주목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런 식으로 선박의 요소에 대한 혁신 기술 개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수시로 쭉 소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싹 정리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부미 아마드라는 이 회사, 이거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증시에 상장되었는데 주가 흐름 한번 봤더니 과거에 한번 폭삭 망했네요. 예, 그러다가 최근 한 수년간 한 3, 4년 동안 그 주가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새로운 개념, 아주 혁신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신개념의 FLNG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성급 아닙니까? ABS. 여기에서 기본 승인, AIP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어 있어서 FLNG 개발했다니까 어떤 건지 한번 쭉 봤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삼성중공업이 발표한 모듈식 차세대 FLNG 솔루션하고 한번 비교도 해봤습니다. 부미 아마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 자기들이 한 게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바지선을 하나 만들고요. 그 바지선 위에다가 천연가스 액화설비를 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곧 폐선해야 될 그러니까 오래된 LNGC를 싸게 하나 사와서 그 바지선 옆에 나란히 정박시킨 구조입니다. 그림 나와 있죠. 사진 나와 있습니다. 예, 저게 개념도입니다. 개념도. 그래서 이걸 이제 신개념 FLNG라고 이제 저걸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예, 저걸 팔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저기서 부미 아마드가 창조한 부가가치가 무엇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그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거 부가가치만큼. 예. 근데 부미 아마드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일단 그림에는 저 시스템에는 부미 아마드의 FLNG 시스템에는 해저에서 가스 퍼 올리는 그런 설비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육상에서 파이프로 가스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스
파이프로 이제 그 기체 상태로 공급을 받아서 이제 바지선에서 가스를 일단 액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저장하느냐? LNGC의 화물창에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필요해서 이제 그 물건 받으러 오는 다른 LNGC한테 환적을 해주는 것이죠. 해상에서 LNG를 환적해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새로운 시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폐선할 LNGC들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거, 요거는 가령 최근에 작년이죠. 유럽의 그 가스 대란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부유식 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라고 FSRU 요거 대규모로 신속 투자를 할 때, 그때도 노후 LNGC 재활용한 거 있었고요. 미국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뉴포트리스라는 이 회사가 저런 아이디어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나 모리타니아에서 그 BP가 하는 거죠. 그 FLNG 프로젝트에도 여기서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골라 LNG가 비슷한 개념 적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이제 그 리모델링 하는 것은 그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캐펠조선소인가 거기서 그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FLNG라는 것은 바다를 돌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FLNG의 핵심적인 특징은 지정한 곳에 딱 정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다는 가만히 있질 않죠. 파도 치고 조류가 있고요. 조류. 예.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고요. 예. 그 다음에 바람이, 예? 약하고 센 각종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지 모르죠. 그래서 정박시켜 두면은 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초 위치에서 계속 벗어납니다. 그런데 FLNG는 정박해야 한다. 그 자리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 있게 하는 요게 이제 핵심 기술인데, 그러면은 LNGC나 저런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예? 저기 바지선에도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박하는 그 기능을 그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차후에 부과를 시켜야 하잖아요. 이걸 뭐 어떤 무어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서는 지금 사용하기 곤란할 것이고, 그냥 이제 얕은 바닷가에서 이제 저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정박시키는 어떤 기능을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사후에 이걸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거 상당한 돈과 기술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요. 지금 폐선급 LNGC는 자연 기화되는 가스, 보일 오프 가스, 그거를 다시 액화시키는 재액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점 또는 약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선급 LNGC에 오래 LNG를 저장하게 되면은 가스 누설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게 다 지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실도 문제되지만은 대기를 오염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오염시키게 되잖아요. 메탄가스는 CO2보다도 더 심각한 온실가스 아닙니까? 예, 그런 점 있고요.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동기가 뭘까? 액화된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수단이 뭐겠습니까? 결국 화물창인데, 프랑스의 GTT의 멤브레인 화물창을 가지고 그걸 설계하고 시공하는 능력, 그것도 아주 경제적으로 설계 시공하는 능력, 그게 지금 K3, K조선이 압도적이죠. 압권입니다. 그걸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기존의 멤브레인 화물창을 다시 활용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닐까.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런 시스템의 타겟 마켓이 어디일까? 타겟 마켓은 가령 모잠비크 코랄술이나 코랄 노르테 FLNG 이런 데는 적용 못하죠. 거기는 해저에서 가스 자체를 뽑아 올리고 그 다음에 액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적용 못하고요. 가스 기존에 있는 육상에 기존에 나온 가스를 파이프로 받는 프로젝트가 어디입니까? 가령 델핀 프로젝트나 캐나다의 세다 프로젝트 이런 데는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에서 생산하는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그런 그 프로젝트는 일단은 그 명함을 내밀 수는 있겠는데, 예? 근데 한국 명언이 있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예? 비지떡은 맛이 없잖아요. 예? 없을 때 먹는 거 아닙니까? 비지떡은. 그래서 비지떡 먹는 사람은 되게 없어 보이죠. 예. 근데 저런 거 발주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럼 과연 저거 장사될지 좀 의문입니다.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 모든 선박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늙어서 스크랩 해야 할 그 선박은 이제 폐선으로 다 팔아버리는데, 그럼 전부 다 그 무덤으로 보내서 이제 고철로 해체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푸미 아마드의 저 아이디어를 그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말은 그 폐선될 가격에다가 부가가치를 더해서 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이게 얼마나 매출이 생길지 좀 궁금하다 이겁니다. 예. 이제 이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 발표한 차세대 모듈식 FLNG. 이거 이제 금년 초에 발표했나요? 그렇죠. 그 사진 같이 한번 보시고 하면은 화물창의 크기를 모듈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적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상부에 액화장치 배치한다, 이런 구조인데, 상부에 액화장치 배치한 거는 무게 중심 고려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적 설계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볍죠, 이거. 화물창이 아니니까, 액화장치니까. 그래서 위로 간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개념을 약간 변형해서 확장해버리면은 저장장치 대신에 저장장치를 폐선급 LNGC로 대체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푸미 아마드가 공급하겠다는 것은 삼성중공업도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그게 과연 경제적일지, 과연 고객이 저 푸미 아마드의 방식을 선택할지, 그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삼성중공업이 만든 저 차세대 모듈식 FLNG는 지금 분명히 명품인 것 같으니까 저게 앞으로 글로벌 표준이 되기를 뭐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